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8월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8월 달에 버즈의 포트폴리오 반 같은 경우에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지난달에 예상한 것처럼 갔는지, 예상한 것처럼 안 갔는데, 그럼 예상한 것처럼 안 갔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월 예상이라면 9월 예상인데 제가 지금 헷갈려하는 부분들, 방송에서 웬만하면 확실한 건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를 헷갈려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달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해서 한번 보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하락을 했네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몇 퍼센트 올라갔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8월로 하면은 11.28% 정도 떨어졌습니다. 달러 기준이에요. 비트랑 이더를 제외한 거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6.92%로 나오는데, 이제부터 이걸 보지 말아야겠어요. 절대 이 정도만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트코인 몇 개를 그냥 같이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32, 거의 비트코인랑 똑같이 떨어졌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면서 26.78% 떨어졌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16.8%가 떨어지고, 솔라나 정도까지만 볼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16.8% 정도 떨어졌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떨어졌고,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알트코인 이 정도니까 그거보다 시총이 더 작은 잡코인들 같은 경우 더 많이 떨어졌겠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1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 많이 떨어진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까지 떨어졌다. 자, 일단 이렇게만 보고 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먼저 볼까요? 이게 지난달 인증 영상이거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정도였네요. 이게 9월 1일 새벽 1시쯤 캡처한 건데 1150만원, 5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1200만원, 50만원 줄어든 거면 4% 정도 줄어든 거네요. 비트코인의 하락률보다도 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30% 떨어질 때 한 4% 정도 손실로 선방을 한 거는 꽤나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9월 1일이 아니기 때문에 1150만원보다 더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게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난달 제가 이제 예측했던 건 무엇이고, 예측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뚫렸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능성을 제일 높게 봤던 건 맞고, 뚫고 떨어진 다음에 조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레이스케일이 수송에서 이겼을 때. 근데 반등을 한 상태에서도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니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리는 게 제 자랑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 거 맞는데, 차트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매매 전략을 짜기 위함이잖아요. 그 매매 전략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전부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큰 규모로 매도를 했던 게 7월 6일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잡코도 전량 매도한 것들 꽤 많고요.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클래식 전량 매도했고, 얘네도 많이 덜어내고, 특히 비트랑 이더를 많이 덜어내서 현금 비중이 꽤 높아졌었습니다. 덜어내기 전에는 현금 비중이 거의 30% 정도였는데, 이걸 덜어내고 나서 현금 비중이 40% 정도로 만들어 놨었고, 이렇게 덜어내고 나서 현금화 한 것만큼 다시 분할 매수를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얘기하면, 제가 털었던 게 7월 6일 요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 현금화한 걸 가지고 요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했던 거예요.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도 요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분할 매수하려고, 얼만큼 여기서 현금한 만큼, 여기서 현금하고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샀던 거는 알트코인 위주로 샀고,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비트코인 위주로 담을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요 부분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여기서 판 만큼 전부 진행한 게 아니고 20-30% 정도만 샀어요. 7월도 타이밍 가가면서 사고, 8월 4일날 샀고, 8월 11일 날도 샀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떨어진 날짜가 정확히 말하면 8월 17일이거든요. 떨어지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떨어지면은 저점 확인하고 그 이후에 사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체크하는 와중에 있었죠. 하루만 더 지켜보고 매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뚫렸던 겁니다. 이게 뚫렸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원래는 이게 뚫리면 여기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맞아요. 현금화를 바로 할까, 바로 하지 말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장 현금화를 진행하지 않았었어요. 당장 현금화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컸었거든요. 요 부분에서 현금화를 당연히 못했죠. 하루 정도 더 지켜본 다음에 진행하니까. 종가 마감하고 난 이후에도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반등하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그 반등할 때 현금화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금화한 날짜가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차트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한번 양봉하고 나서 음봉 띄었을 때 얘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겠다 라고 확신이 든 그 다음날 일정 부분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양을 매도한 건 아니고 여기서 현금화 크게 하고 이 현금화한 걸로 분할로 사고 있었는데 분할로 산 거 멈췄어. 멈추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수한 거에 많은 부분을 여기서 현금화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매매였죠. 매매 자체는 여기서 꽤나 많은 분량을 현금화, 이게 정말 좋았죠. 3800 정도에 현금화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트 이더 위주로 꽤나 많은 코인을 현금화해서 현금 확보했고, 그거를 분할로 잘 매수하다가 하락이 시작되니까 일단 멈춰. 손절도 급하게 손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등할 여지를 확인하고 차라리 뚫고 올라오면은 가만히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아니고 막 떨어지는 움직임 보였다. 그래서 여기서 산 거에 절반 이상 요새 매도했습니다. 8월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게끔 하려면 여기서 전부 다 매도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샀다가 뭐 여기서 팔았다가 이러면 좋았겠죠.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죠. 여기서 분할 매수를 진행했던 건데 시나리오가 깨졌으니까 상식적으로 매매하는 선에서 최대한 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이미 현금 확보를 꽤 많이 해놨고 여기에서도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현금을 막 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현금화하는 타이밍도 잘 잡고 여기서 현금을 했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해도 한 12% 떨어지고 그런 달에 한 마이너스 4%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 라인만 지키면 48,000에서 5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70% 정도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코인 비중을 70% 정도로 맞출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 비중이 40% 정도였잖아요. 이제 한 10% 정도를 요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코인 비중을 70%로 맞춰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33,000을 터치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현금 비중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뚫렸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50% 정도로 줄어들어요. 5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에서 현금화 하는 걸 통해서 현금 비중을 40-50%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9%라고 되어 있죠. 현금 비중을 거의 40% 정도까지 맞추고 한 번 더 반등하면 또 분할 매도를 하는 식으로 해서 현금 비중이 많으면 50% 정도까지는 맞출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 다 계좌 흘러내릴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했을 때 저만 플러스 된다? 이거는 그냥 거의 사기꾼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적절한 현금 비중, 덜 떨어지는 비트랑 이더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적절한 매매 전략으로 이 정도로 마이너스를 만회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 분석 가지고 퍼즐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에서 먼저 앞에서 좀 다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9월달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촬영 날짜가 9월 8일이라서 의미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제가 애매하게 보는 부분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비트만 봤을 때는 1, 2, 3, 4, 5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 건 확장 정도로 보고 이렇게 A, B, C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A, B, C가 끝났을 가능성, 1, 2, 3, 4, 5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이 좀 산재되어 있지만 어쨌든 고점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A, B, C로 갈 가능성이 50%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는 수준에서 9월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빨간색 라인 10월 1일이거든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23,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많으면 2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떨어졌을 때 일단 저는 매수를 생각하고 있긴 해요. 급하게 매수할 생각은 없고 저점을 잡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추세가 바뀌는 걸 확인하고 퍼즈 각도선 뚫고 올라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잡아서 B 올라가는 것에서 현금화를 할 생각입니다. B 부근에서는 60에서 7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할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50%는 맞는데 A가 22,000, 2만도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면 C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에서 최대한 현금을 하는 겁니다. 못해도 60%는 확보해놓을 거예요, 현금. 그래서 C에서 매수 열심히 할 생각이고 비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에 진짜 좋은 가격에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걸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 놓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 매매 전략이에요.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재미없는 달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한 3, 4개월, 뭐 길면 한 5, 6개월까지도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져. 그 다음에 조금 반등하려 치면 또 떨어져. 이런 식으로 정말 재미없는 달이 될 가능성 높은데 정말 재미없지만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불장에서의 수익률이 정해질 거예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요쯤 있는 거죠. 요쯤, 뭐 한 요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현금을 적절하게 한 다음에 매수 여기서 잘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상승에서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코인 개수를 밀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수익률이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데서 조금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만 상승장일 때 하는 건 리스크가 크고 여기선 분할 매도 위주로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코인 개수 늘리고 불장을 대비하는 구간은 지금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5, 6개월 앞으로 중요한데 이때 최대한 코인 개수 늘려서 불장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반 수강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요 아래 플러스 친구 그 링크 남겨둘 테니까 거기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비트코인의 차트는 가능성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ABC로 떨어질 가능성,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 그 다음에 ABC가 이렇게 끝났고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가능성이 산재되어 있어서 시나리오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ABC로 떨어질 가능성이 50% 정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파 조정 이후 5파 올라갈 가능성이랑 ABC가 끝나고 올라갈 가능성을 합쳐서 올라갈 가능성 50, 떨어질 가능성 50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더리움은 누가 봐도 ABC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진짜 헷갈리게 해요. 이게 1, 2, 3, 4, 5가 너무 이쁘게 361.8까지 갔어요. 그런 다음에 퍼즈 각도선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퍼즈 각도선 뚫고 떨어졌는데 이게 누가 봐도 ABC예요. 비트코인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얘가 이제 ABC라서 이더리움 차트만 봤을 때는 오버슈팅돼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의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ABC가 맞다라고 하면 비트에 적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ABC가 끝난 거예요. 타이밍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비트랑 이더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비트코인은 시나리오가 여러 개인데 이더리움 시나리오가 하나로 좁혀지네. 그럼 이 시나리오대로 가려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가는 대로 비트가 따라가나요? 라고 하면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비트도 가능성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는데 어떤 걸로 갈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가능성이 하나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의 고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걸로 가면은 이더리움 차트를 망가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서야 끼워 맞추면 또 끼워 맞춰지겠죠. 근데 이더리움도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2개 합쳐가지고 50 이런 식으로 비등비등한 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가능성이 70%는 되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퍼즈가 헷갈리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BC 끝난 게 맞고 비트도 올라간다고 치면 현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33,000을 찍으면 다시 매수할 거예요. 33,000을 찍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7, 80%가 넘어가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분할로 매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생각이에요. 하락할 때도 아래 살 수 있게끔 그다음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재빨리 다시 사서 상승분을 웬만하면 손실 없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전 대응할 생각입니다. 10월에도 이제 9월 매매 어떻게 했는지 인증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제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불장이 오기 직전에 포트폴리오반 수강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놓고 코인 개수 최대한 많이 늘려놓고 하는 게 수익에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진지하게 포트폴리오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